윤석열 당선자는 인수위에서 정부 조직 개편을 할 것이다, 준비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연히 당선자의 입장에서 정부 조직 개편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 이 정부 조직을 이번에는 차기 정부에서는 이렇게 바꾸겠다. 뭐 꼭 바꿔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보다 국민에게 더 나은 그런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바꿀 수도 있는 것이죠. 정부 조직을 개편하는 것은 결국은 정부 조직법을 개정하는 데 이르러야 실행이 가능해집니다. 3월 23일 윤석열 당선자 직속으로, 이것이 내내 인수위의 일이기는 한데 그것을 인수위에서 떼어내서 이게 아주 중요하니까 당선자 직속으로 태스크포스를 따로 두고 특별히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던 겁니다. 그래서 3월 23일에 당선자 직속으로 정부 조직 개편 태스크포스를 설치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태스크포스라는 것은 정말 집중적으로 그 일을 아주 잘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전문 팀을 구성한다, 이런 뜻인데 어떻게 누가 맡아서 하는가?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다만 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를 중심으로 이 개편안을 마련하겠다. 그러면 일단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인수위의 분과가 있어서 거기에서 이 개편안을 만든다면 그러면 태스크포스는 뭐냐? 당연히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태스크포스에서 특별한 뭔가를 만들지를 않고 기획조정분과에서 만든다. 이 태스크포스는 빈 껍질이냐? 이제 시작부터 이렇게 눈총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인수위 기획조정분과에는 그럼 어떤 사람이 있는가? 여기 간사가 추경호 씨입니다. 그리고 이 분과 내 위원이 국민의당 소속인 이태규 위원, 그 다음에 서울대 교수 최종학 위원, 이렇게 이제 간사 1명, 위원 2명,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개편안을 만든다.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는 정부 조직 개편 태스크포스는 붕 떠 있는 것이죠. 이 인수위에서 하니까. 근데 아무튼 만들어 놨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날인 3월 24일에 아니, 이 정부 조직 개편 태스크포스는 아직 구성을 안 했다, 만들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다시 바꾸어서 한 겁니다. 그러면서 팀장이 정해지면 그러면 이 태스크포스에서 인수위에 있는 각 분과가, 왜냐하면 정부 조직이니까 분과별로 그 해당 조직에 다 연관이 있겠죠. 행정각부를 늘어났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래서 각 분과마다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이렇게 내놓으면 태스크포스의 팀장이 이걸 다 받아서 이제 이거를 반영을 하겠다. 아무리 봐도 좀 옥상옥으로 보이기는 보입니다. 2단계에서도. 그리고 3월 31일 팀장이 정해졌다 하는데 그 팀장이 바로 인수위 기획조정분과의 간사 추경호라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바뀐 게 없죠.
태스크포스는 만든다. 윤석열 직속으로. 그래 놓고 일은 인수위 기획조정분과에서 한다. 그래서 이 태스크포스에서 뭐 하냐 이러니까 아직은 구성이 안 됐고 팀장이 정해지면 그때부터 할 거다. 그렇게 해서 일주일이 지났더니 아니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 추경호가 이 태스크포스 팀장이다. 처음부터 이야기가 빙빙 돌고 실제로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래 3월 31일에 이르러 내내 같은 인수위 분과 간사 추경호가 오늘부터 4월 말까지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계속하겠다. 그러면 그냥 시간만 벌자는 거냐? 태스크포스는 도대체 뭐냐? 팀장 한 명만 나온 거냐? 이렇게 됩니다. 그게 이제 3월 31일인데 다음 날인 4월 1일 인수위에서 브리핑을 합니다. 바로 이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아주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민주당에서 반발이 아주 크다. 그리고 그 국회에 의석수가 민주당이 많으니까 앞에서 이야기했죠. 정부 조직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이 법 개정이 어려울 것 같다. 안 해줄 것 같다. 민주당이. 그래서 한다는 소리가 처음에 정부 조직 개편 이거 하고 이렇게 말을 하던 윤석열 당선자가 그러니까 인수위나 당선자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부 조직 개편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아주 조금만 하겠다. 최소화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소화합니다. 최소화하는 게 플랜 A, 제1안. 그런데 아마 그것도 어려울 거다. 그러면 좀 더 몇 걸음 양보해서 플랜 B, 제2안. 그것도 안 되면 다시 또 몇 걸음 양보해서 플랜 C, 제3안. 이거를 다 준비해가지고 그래서 빨리 이 조직 개편을 하고 그 정부 조직법을 개정하도록 하겠다. 이게 4월 1일에 브리핑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물러날 대로 물러나는 A, B, C 안까지 준비를 해서 하려는 목표는 언제냐? 5월 10일 이전에 이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 이때만 해도 아직 희망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윤석열 팀, 이 인수위 답답하지 않습니까? 민주당 눈치를 보면서 1차 후퇴선, 2차 후퇴선 이렇게 미리 준비를 다 해서 들고 앉아 있으면 그러면 민주당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1차 후퇴선까지 갔으니까 좀 봐주자. 이러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당연히 최종 후퇴선보다 한 걸음 더 물러서 당연히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아예 그 흥정이 안 되는 것이죠. 이쪽이 아예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게 이렇게 드러납니다. 사실 이런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무수히 봤습니다. 그 국무총리 저거 인사청문회 통과 어려울 거다. 그래서 정말 시키고 싶었던 사람들 다 스스로 포기하고
아니, 김부겸 총리까지 재활용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게 뜻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한덕수 씨를 후보로 삼은 것은 가장 무난하다 해서 삼은 거 아닙니까? 결국은 저쪽 편의 총리였던 사람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덕수 씨 같은 경우에 장점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단점만 없다. 뭐 또 단점이 있다고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소극적으로 거의 비굴하게 이렇게 지금 인수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니 A, B, C안까지 준비를 해놓고도 털덜 떨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월 3일에 이 정부 조직 개편 태스크포스에서 비공개 회의를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나온 이야기가 이미 이제 3월 31일에 4월 1일이면 벌써 A, B, C안 플랜 C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즉 그게 가장 나중에 하려고 가장 양보를 많이 하는 그 안이 4월 4일에 확정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겁니다. 이 윤석열 당선자 측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6월 1일 지방선거 이후에 하겠다, 다루겠다. 완전히 뭐 다 포기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용기 없이 그리고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윤석열 당선자 측을 보면서 민주당이 이제 대선에서 패배했던 그 어떤 의기소침함을 아주 털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거 선거에서 당선은 됐지만 정말 매가리가 없다, 만만하다. 뭐 실력도 없지만 오합지졸이기도 하지만 또 거기다가 소리만 한번 지르면 주저앉아 버릴 정도로 아주 겁이 많아서 다루기 쉽다고 생각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월 6일에 민주당 쪽에서 바로 이 윤석열 당선자의 정부 조직 개편을 하는데 대응하는 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켰습니다. 여기 단장은 서영교 씨, 그리고 위원이 9명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플랜 B, C가 아니고 플랜 F까지 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민주당에게 물어서 무엇을 개편하겠다고 하면은 흡족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입장이 바뀔 수도 있겠다.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까지 정부 조직 개편 태스크포스는 추경호 팀장 한 명만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4월 3일에 비공개 회의를 했다면 누구하고 했는가? 추경호 씨 혼자 회의를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닌가? 이 태스크포스라는 게 거기에 누가 있고 또 어떤 활동을 했고 이런 것을 국민에게 계속 브리핑을 해야 하는데 지금 나오는 게 없습니다. 그것도 비공개 회의를 했다 이 정도이고 정말 다른 사람들은 전혀 알려지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 추경호 팀장 한 명만 있고 그 이외에는 인원이 없는가? 그러면 이 태스크포스의 그 구성원들은 다 인수위는 아니고 밖에서 온 것인가?
외주를 줬는가? 아니, 태스크포스 조직이 비밀 결사대도 아니고 이렇게 그 정체가 불분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혹시 이 정부 조직 개편 태스크포스는 선거 때 이야기 나왔듯이 그 팀원들은 몽땅 아크로비스타에 있는 것인가? 제 궁금할 뿐입니다. 윤석열 당선자 측에서는 결국 여성가족부는 반드시 폐지하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현재 그 가칭, 그 확정된 것이 아닌 명칭은 미래가족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미래가족부라는 것은 어떤 이름으로 최종적으로 특정이 될 것인가? 그런데 보니까 윤석열 당선자가 취임 기념우표를 개하고 같이 찍겠다. 이렇게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단지 그냥 구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나와 있는 것은 윤석열 당선자가 토리하고 같이 나오는 그런 우표를 만들겠다 그랬는데 그건 또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토리는 윤석열 씨가 좋아하는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토리는 좀 큰 개고 이것은 김건희 씨가 좋아하는 개로 그렇게 보입니다. 흔히 보면은 인스타에도 그랬고 윤석열 씨가 같이 앉고 뒹굴고 또 같이 뒤엉켜서 자고 하는 것은 마리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마리하고 같이 찍어야 그게 솔직한 것이라고 봅니다. 윤석열 씨도 그렇고 또 그 아내 김건희 씨도 그렇고 뭐 개를 워낙 좋아한다고 하고 고양이도 좋아하고 심지어 그 경찰견을 김건희 씨가 안고 자고 싶다라고 해서 또 설화에 그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개를 몇 마리씩, 고양이도 몇 마리씩 이렇게 기르면서 대통령 취임 기념우표에 개하고 개 사진을 찍어서 넣겠다. 이럴 정도이다 보니까 혹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새로 만드는 이 부는 혹시 반려동물 가족부, 반려가족부 이 정도 되지 않겠는가? 또 그 기념우표를 만드는 것을 보면은 윤석열 당선자가 마리를 좋아하니까 이 반려가족부는 줄이면 마리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것은 농담입니다. 그런데 이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반려동물 가족부라는 걸 만든다고 하면 이것이 순수하게 농담으로만 치부할 수는 없는 그런 면도 있어 보입니다.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이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1,500만 명에 이른다 이런 보도를 봤습니다. 그렇다면은 반려동물 가족부라는 것은 미래가족부하고도 그 뜻이 상통한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그러면 윤석열 씨 부부는 비싼 아크로비스타에서 살고 돈을 흥청망청 쓰고 사니까 그러니까 동물을 몇 마리씩 기르고 동물을 기르면 동물
의료비라든지 미용 뭐 이런 비용이 사람한테 쓰는 것만큼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행복하게 동물과 애정을 나누면서 살 수 있어서 좋겠습니다마는 반려동물도 없이 사는 우리 국민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윤석열 씨 부부가 이 경우에는 반려동물도 없이 사는, 본인이 원치 않아서가 아니고 생활 형편이 되지를 않아서 반려동물 없이 사는, 요즘에는 이것을 비반려인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안일비자를 써서 이 비반려인들은 새로운 소외계층이 되지 않겠습니까? 미래 가족 개념에서는 반려동물도 못 키우는 형편인 사람들은 또 다른 소외계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위해서 반려동물을 기를 수 있게 반려동물을 제공하고 반려동물을 기르는 데 드는 비용도 제공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복지 수준을 높여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면 이것은 반려동물 복지 이런 이름이 붙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